네, 2026년 1월 첫 거래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열었습니다.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첫 거래일에는 뭐 금요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될까 혹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더 득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시간을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조금 애매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가 뭐 너무 좋게 나왔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 산업군들의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CES 있고 그 다음 주엔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으니까 맞네요. 그런 이벤트에 따른 좀 트레이딩이 꽤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 CS 이미 연말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치면은 또 그거 말고 갈 데가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신 귀금속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또 1월 4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빈방문 관련돼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긴 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미니 나스닥 선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생각보다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제 이틀치 상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원래 조금은 빠져서 시작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야간 미니 선물이 좀 올라가니까 살짝 기대를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저 12월 말에 1432원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금은 또 1441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개장 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장렬 본부장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자면 네, 1월달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이 거의 결판 질 것 같아요. 이틀 동안에 1월 랠리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가 부합하느냐가 중요한데, 부합하면은 아마도 상당히 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기존의 포지셔닝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바이오,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점? 실적. 실적. 삼성전자 실적 1월 8일.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증시가 뭐 막판에 조금 이제 밀리면서 0.8%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걸로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마이너스 조금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땡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214 여기서 시작하는 2026년 올 한 해는 또 얼마로 끝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214포인트.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첫 거래일이고 또 금요일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한산하게 처음은 스타트를 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미니 나스닥이 0.19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럼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장을 그 말일에 이제 땡땡땡 치면서 보신 분들은 와 진짜 재미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눈치를 좀 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또 막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오늘 그래도 좀 나갔었던 그런 수급들이 일부 돌아오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변동성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면 네. 이거에 대한 또 확실하게 막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또 금요일이니까 또 눈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 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어. 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낮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미국장이 아까 말씀 연속으로 나올 좀 빠졌잖아요. 네네. 연말한테. 그런데 그거 영향이 한국에는 약할 것 같아요. 그 나쁜 영향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삼성전자 실적 8일 날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준비 어차피 10시에 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10시 안 10시. 열리니까. 10시 개장.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찰칵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하셨어요? 예. 이제 안 보여드릴 거야 이제. 아니요. 아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안 보여주고 말로 할 때가. 안 돼. 설명을 해 주셔야 네, 되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밑에부터. 밑에부터 하지 말고 위에부터 합시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외국계가 달렸죠. 네. 말 달리자 해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게 130조 이상이 두 군데 나와서 130조 이하 두 군데 합해서 평균 125조니까 130조 이상이 두 개 나왔어요. 평균 목표 주가 16만 원. 그렇죠. 국내 증권사는 목표 주가 14만 원 평균에 87조를 하지만 이거는 옛날 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 것만 하면 요거 보세요. 최근 12월 15일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만 추렸어요. 어느 정도 따라왔네. 12월 15일. 15일만 보면 일단 요거부터 그 올해 목표가 112조가 나왔는데요. 오늘자 네. 133조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한국계에서 이제 133조 외국과 똑같아라고 133조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얼마 전에 노무라가 얘기한 것 같은데 4분기 제가 20조 넘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21조 7천억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치는 4분기 기대치는 20조 거의 금방 평균 19조 5천. 20조 넘는 게 외국계 하나, 국내 하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110조가 아니고 130조 이상 나온 컨센서스, 125조가 컨센서스와 할대 가능성이 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주가 빠지면은 사 들어갈 사람이 꽤 있다. 저는 봅니다. 네. 하이닉스보다도. 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게 있어요. 브로드컴. 브로드컴의 제품 TPU인가 GPU인가 TPU이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쓰이죠? 구글이 쓰잖아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잘 TPU 하잖아요. 엔비디아 사운드라는데 브로드컴은 누가 많이 들어가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이. 브로드컴? 하이닉스. 그렇지. 네. 근데 오늘 기사 나오는데 사실 어제 나온 거야. 네. HBM의 그 TPU 쓰는 거 있잖아요. 삼성의 제품이 샘플이 나가는데 네. 최고 성능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스피드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특히 하이닉스하고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스페큘레이션 될 수 있는 그 기사가 어저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가 뭐 그러다가 1월 8일 날 나오고 팔 수도 있겠지. 혹시 20조 안 나왔고 19조 5조밖에 안 나와서 19조 5천밖에 안 나와서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흐름상으로는 이게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온 하이닉스다. 네. 하이닉스는 뭐야? 삼성전자 20조 나온다니까 하이닉스 뭐야? 그럴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베이스가 높아갖고 이번에는 16조, 17조 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돼 있고 혹시 이 차이가 15조건 16조, 17 차이가 보너스를 많이 줘가지고 네. 그 인식하는 것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삼성도 만약에 20 몇 조가 안 나오고 20조 이하로 나온다면 혹시 그게 저거일 수 있어요. 비메모리. 파운더리 쪽에서 메모리가 아니고 파운더리 쪽에서 약간의 로스 메이킹이 아직 있다. 이러면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빠도 20조에서 한 밑으로 내려갈까?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내다 파는 가능성은 아직 단기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저 실적 관련해 가지고 또 목표 주가까지 같이 껴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CES는 이전부터 좀 노출이 되어왔던 재료고 방중 관련해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뭐 간다 안 간다 뭐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또 이제 며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더 테마성으로 매기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4일부터 7일 방문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좀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도 될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엔터도 있고, 뭐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오늘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견까지 있을지. 일단은 뭐 이벤트는 당연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그 디어유나 뭐 SM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온 지는 2주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 자체가 요게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뭐 반사로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라시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올라간 게 좀 있어서 아예 이쪽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땅땅땅땅 친 거는 며칠 안 됐지만 이미 안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이 엔터나 기타 다른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중국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엔터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곤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엔터가 제일 빠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도 이제 원래 중국이랑 이슈가 있으면 화장품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산업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봤었던 플랫폼주나 뭐 용기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뭐 마녀공장, 이차물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에이블 CNC 대표적으로 막 중국과 이벤트가 있을 때 막 슝슝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어쨌든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거기도 안 가면 저는 중국 단체 관광객 쪽은 조금 더 부진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네. 그렇다고 막 넘버가 엄청 세게 나오는 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되고 그럼 지금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중국에 갔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안 갔었던 종목군들이 좀 세게 움직여줘야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터랑 화장품을 먼저 앞선위로 보시고 후순위로 뭐 카지노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산업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가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차승호님께서 오늘 하이브 10% 내외 상승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재료니까 김장현 그렇죠.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중 네.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과연 1번 움직일지 네, 그리고 네. 2번 움직이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3번 뭐가 움직일지 이런 게 좀 네, 네. 궁금해요. 이미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워드 파일 잠깐 열어주시겠어요? 예. 이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사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바닥에서 오른 것도 있어요. 노모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디오들 그 미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밸류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미리 반영을 했어요. 그날 이미 팝 콘서트, 우리 뭐 드림 콘서트 방문 아니더라도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룸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당일날 YG엔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지 며칠 전에 그저께죠. 근데 지금 주가가요 얼마 정도냐면은 여기 레벨에 어디 와 있는가 좀 보셔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8만 원 초반 이상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기준으로 PER 2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면 이게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좀 나타나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블랙핑크 이런 거 말고도 JYP 같은 경우는 투어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그거 되면은 올라갈 수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기 때문에 네. 좀 덜 오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가장 미리 오른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주가가 안 빠진 거. SM은 실제 11월 초에 주가가 엔터가 빠진 게 11월 초부터 엔터가 빠졌거든요. 보셔요. 11월 초부터 빠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거의 안 빠진 게 SM이에요. 그래서 SM은 좀 탄탄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올랐어. 근데 얘네들이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게 에스파, NCT 이 중국인 멤버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나쁜 뉴스도 있었죠. 누구 사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안 빠진 이유가 있었던 게 밸류도 싸. 그래서 가장 편리한 거는 SM하고 하이브다. 안 빠진 이유가 있었고 올라갈 때 또 계속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브하고 SM은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모스는 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좀 올라서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올해 성장이 된다면 여전히 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중국의 그 업체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리스크 테이킹 한다면 너무 생각할 수 있고 SM이나 하이브 갖고 계시면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거는 며칠 사이에 좀 반영이 한 80%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좀 더 강합니까?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13일부터 16일.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네네. CES는 언제요? 1월 6일.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가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방중 있고 거기에서 이제 4일부터 7일까지. 좋네. 요런 여러 가지 1월에 재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재료를 만약에 오늘 내가 뭐 들어가서 기다린다 혹은 뭐 트레이딩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재료들이 제일 확률이 높습니까? 위치 대비해서. 저는 반도체 쪽 CS. 반도체 쪽.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반도체랑 한한령 이슈 딱 열렸을 때 중국이랑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당일에 둘 다 올라가긴 했는데 엔터는 그날이 꼭지였어요. 많이 급등한 날이 꼭지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가가 변동성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트레이딩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슈가 되는 거. 결국에는 이슈가 크게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수립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뭐 디램 고정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당장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실적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오고 가이던스 좋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엔터를 길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반도체가 올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만약 수급이 들어오면은 대형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만약에 돈이 10억이 있다. 그럼 엔터랑 반도체랑 있으면 더 큰 돈을 덩어리를 어디에 넣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네. 당연히 산업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넘버가 잘 나오고 있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굳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엔터보다는 반도체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5일에 어쨌든 삼성이랑 LG랑 현대랑 다 뭐 로봇이나 이런 자체적인 발표를 하고 CES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올 줄 알고 만약에 로봇이 움직이는데 막 인간이랑 하이파이브하고 막 엄청 잘해요. 얘 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그 렌탈 서비스가 진짜 이거 완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엔터보다는 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확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도체 계열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를 다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데 좀 중국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괜찮겠지만 사실 시계열이 굉장히 짧은 이벤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포트로 이제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비중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시진핑 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K 챌린지 쇼츠로 하나 딱 찍는다고 하면 엔터 쫙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정도 이슈면은 당연히 돈이 몰리죠. 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되기만 하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네. JP모건 헬스케어, CES, 네네. 삼성전자 뭐 실적, 네네. 뭐 방중, 예, 그렇죠. 여러 다 가지 재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네, 1월 랠리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장이 오를 때는 AI도 바이오도 같이 가야 돼요. AI는 삼성전자 포함된 거죠. 두 번째 실적. 결론은 비슷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더 편안하게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주식이 아니라 환율이 움직이면 안 돼요. 환율이 1460, 70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면 1월 랠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보고 아까 CES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반도체가 우선이라고 저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우선. 예, CES는 저번에 보여드린 거 다 아시는데 여기 그 뭐가 있냐 그 엔비디아가 연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연설이 있잖아요. 언제예요? 5일 날. 1월 5일인가? 5일 하고 뒤에도 해요. 근데 이 연설할 때 이걸 어텐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볼까요? 여기도 볼게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기억나세요? 작년 CES에도 코스모스를 공개했어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나서 여름 때 이 피지컬용 칩 이 제슨 토를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엔비디아의 CES 코멘트까지 들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주제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 방점을 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코스모스가 뭐죠? 그 공간 이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모델입니다. 어. 맞아요. 공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AI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CES 피지컬 AI에 대한 엔비디아의 코멘트, 요게 중요한 정도는 중요하고 나머지 아까 엔터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기존 주주 정도로 가져가고 마지막에 네. 또 뭐라 그랬죠? 그 JP 모건 컨퍼런스잖아요. 예. 여기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가 뭐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발표하는 것도 있어요. 12일 날, 11일부터 합니다. 파이자, 머크 이런 거 일라이릴리 네. 발표하는데 파이자 발표는 D&D 파마텍, 머크 발표하면 알테오젠 한미약품. 요 연관되는 거에 셀온도 뉴스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혹시 일라이릴이라든지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12일 날 13일 날 코멘트 있으니까 요 한 네 가지 정도 코멘트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엔비디아도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들어갑니다. 네.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할까요? 빅데이터 AI 어떻게 활용하는 거 얘기하겠죠. 요즘에 나온 거 기억나세요? 프로티나 그렇죠. 했었잖아요. 프로티나가 단백질 간에 무슨 빅데이터 분석해서 하는 엄청난 회사인데 이런 게 또 엔비디아랑 관련돼 갖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헬스 컨퍼런스는 일단 다음 주에 AI 삼성전자 끝나고 나서 그게 너무 과하면은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죠. 근데 중요도나 안정성을 본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CES, 그 다음에 헬스 요 정도로 우선순위는 저는 그렇게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많은데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종목들의 주가 위치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어떤 재료가 셀까 이런 또 눈치 싸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10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또 25분 전에는 또 끝내야 되니까 광고를 빨리 하고. 광고를 해야 되네. 광고가 해야죠. 있잖아요. 근데 광고를 이렇게 개장에 딱 끼겨 놓으면 언제 하지? 직전에. 그리고 그거 오늘, 빨리 털고 가죠. 오늘 본부장님 또 생일이에요. 네? 김정은 부장 생일이에요? 뭐 그런 거. 1월 2일 생이세요? 그렇습니다. 생일 쑥스럽게 시대. 진짜요? 생일 축하도 해드려야 돼요. 오.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올드 40 축하해 주세요. 올드 40라고요? 제가 이제 40인데. 아씨 왜 그래? 형님이세요? 시청년 왜 그래? 알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하창범 부장님은 몇 월이죠? 11월? 저 12월. 12월. 네. 두 12월 분이서 18일. 생일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1월.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월 20 며칠인가? 27일. 그렇죠. 27일. 네. 27일. 1월 27일. 기억하세요? 한 달 사이에 다 붙어있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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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본인 오늘 생신이신데 왜 본인 본인 생일을 거 강조하고 있어. 농담이고요. 아니 빨리 광고 털고 갈게요. 빨리 빨리 가시죠. 광고 털고 두 분 자료를 네. 좀 뭐 빠르게 보던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뭐야 개장 딱 시작해야지. 장 오픈하면은 그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광고 진짜 짧습니다. 예 오늘은 나이키 트레이닝 셋업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저걸 입었고 아래는 까만색 입었거든요. 이렇게. 요 배너 잠깐만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희한하네. 이렇게. 조깅하네 조깅. 뭐야 이거? 택. 후 테니스도 치고 좋죠? 예 나이키 트레이닝 셋업 최초로 8만 원대에 가져왔습니다. 매장가보다 50% 이상 저렴한데요. 맨투맨 팬츠랑 위아래로 세트. 근데 회색이 있고 블랙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데 제 생각엔 만약에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사신다고 하면은 저 초록색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라코스테 초록색 있잖아요. 약간 좀 약간 트렌디한 초록색. 저게 조금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정 사이즈 시키시면 돼요. 저는 이제 105 엑슬라지 입으니까 요거 정 사이즈 그대로 시키셔서 입으시면 되고 국내 매장판입니다. 그리고 기모 없어요. 기모 없고
약기모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약간 맨투맨처럼 살짝 약간 간절기용 소재. 예. 봄 가을 소재. 그 기모 있으면 운동할 때뭐 겨울밖에 못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딱 그 뭐 실내 실외 운동하기 딱 좋은 트레이닝 셋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맨투맨이랑 팬츠 세트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만 원 되면 진짜 싸죠. 예. 자, 그리고 요게 좀 신기한 거 가져왔어요. 뭐야 그게? 텀블러인데 오. 바로 믹서기가 달려 있는 텀블러입니다. 믹서기가 달려. 믹서기가 달려 있어. 이 C 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아. 희한하네. 믹서기가 아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네. 그냥 바로 갈고 거기서 먹는 거구나. 맞아. 텀블러처럼. 이렇게 해서 저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낑 하면은 믹서기로 갈려요. 아이디어 좋네. 그렇죠? 음. 여기가 이제 그게 있어서 저렇게 갈아서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뭘 넣어. 안에다 호박이나 뭐 생과일이나 이런 걸 넣고 그런 다음에 갈아서 가져가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바로 그냥 윙. 갈리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실 수 있어. 아까 광고 보니까 쌀이랑 단호박 넣으니까 단호박 죽으로 넣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죽이 되네. 뜨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오. 뜨거워지는 거? 갈면 뜨거워지잖아 원래. 아. 갈면 그 열 때문에 뜨거워지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게 근데 4만 원대래요. 오 싸네. 한 번 충전하면 15번 사용하고. 그래서 그냥 15번? C타입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C타입으로 노트북 충전하듯이 신기하다. 이렇게 차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징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떻게 가는데? 넣어봐야지 알죠. 뭐 넣어야지. 아까 보니까 꼽은 상태로 돌리던데요? 꼽은 상태로.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1회 충전 시 15회 사용이라 그랬으니까. 어이구. 아 그냥 되네. 아니야. 버튼 누르면 되는데요? 오, 되네. 해야지. 맞아. 오. 안에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 비어서 그래. 우와. 아 이렇게 오 벌써 살짝 약간 열이 살짝 오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해서 오 잘 못 챙겨 쓰는 젊은이들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4만 원대래요. 진짜 싸죠. 올인원 전자동 텀블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엄청 가볍습니다. 예. 굿. 좋죠? 예. 요게 4만 원대. 덴마크 믹스 텀블러 요거 4만 원대. 나이키 트레이닝 셋업 최초로 8만 원대. 요거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드렸고 더보기란도 있습니다. 예, 어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한테는 1원도 안 떨어진다는 거. 예, 좋은데 쓰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 진흥비에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5분이어가지고 하창한 본부장님 잘 읽어볼까요? 네, 전 많이 딱 한 봤어요. 5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동시효과 보이는데. 동시호 아, 보여? 그래요? 아, 그거 동시호 봐야 되겠네. 아, 네, 동시효과. 봅시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중국 얘기했는데 보합으로 시작. 지금 동시효과 때에 한국 화장품이 일단은 예상가가 19%, 그 다음에 삐아 이런 거 보면 화장품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 일단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삐아, 뭐 이찬불 막 이런 애들이 다 중국 관련된 쪽이거든요. 청담 글로벌도 그렇고. 그쵸?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단 한 꼭지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상 체결량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코리아나도 중국 할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 좀 많아요. 10개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제 초반에는 완전 이 위아래 등락폭이 세질 터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쪽에서 뭐 약간 제약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대형주 단이 오히려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계양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난주에도 계속 강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셀트리온이 오늘 목표 주가가 되게 많이 상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빨 좀 받는 종목군들 좀 움직이 나오는 것 같고 뭐 토니모리 이런 것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 중국 쪽 화장품이 오늘 한번 좀 초반에 치고 올라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좀 미리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하이브나 엔터 쪽도 움직이니까. 근데 보면은 상승률 상위가 네. 약간은 이 엔터보다는 화장품 쪽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럼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셀 수 있겠구나. 그럼 화장품이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대장주들 계속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 그거 꺾이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놨었던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은근슬쩍 뭐 노랑풍선 같은 이런 여행주까지 움직이니까, 그러면 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로도 좀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예상 체결가로만 봤을 때는 엔터랑 화장품 쪽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니까 일단 이쪽이 좀 움직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죠.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거 이제 좀 반응이 되는지.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약간 테마성으로 초반에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 딱 들어오고 수급 들어올 때 만약에 대형주 단으로 또 움직이면은 또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 화장품이나 엔터가 초반에 슉 올라가다가 이제 대형주 단이 움직이면 아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이 깨지고 하면은 좀 대형주 단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로봇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초반에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쪽이 또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좀 중국 쪽이 초반에는 좀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혹시 뭐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 그냥 장 시작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한 0.1% 정도 예상 지수 잡히고요. 4,218. 코스닥은 0.4%. 확실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예, 오늘은 0.4% 상승 929. 요 정도로 잡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막 스피어나 그 HVM 이런 종목군들도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좀 이 상승률 상위에 잡혀 있어요. 뭐 거래 대금이 좀 적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항공 쪽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최근에 로봇 움직이면 우주항공이랑 뭐 AI 쪽에서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피어가 좀 치고 올라가면 오늘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쪽들도 아무래도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노이즈가 있겠죠. 이슈가 될 거고, 뭐 지금이야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래도 또 평가가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도 많이 붙을 거니까 그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하기 이제 40초 정도 남았으니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한 번 정도 좀 체크를 해놔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섬님께서 화장품, 엔터,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을 때 이 트레이딩한 그 매기 강도가 훨씬 더 높게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란 또 생각을 하니까 전략을 잘 세워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이런 거 난방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안 올라가나? 근데 그게 선물 가격이 안 움직여요. 막 안 천연가스나 이 유가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보통 냉추위 되면 천연가스가 계속 튀겨야 되는데 미국에서 네. 요즘에 뭐 또 우리는 좀 추운데 미국은 또 약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러면 안 올라가죠. 우리도 이틀 추운 거지. 뭐 추웠다고 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시 땡 쳤고요. 2026년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코스피가 0.25% 플러스로 찍히고 있습니다. 4,224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11포인트 정도 오르네요. 코스닥이 0.6% 상승,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높게 한 0.2%포인트 높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931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네요. 코스피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NC소프트가 6%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뭐 뉴스도 몇 개 뭐 나온 게 있는데 뭐 대단한 뉴스는 없고요. 예, 그래서 NC소프트 6% 상승, 그리고 그 밑에 셀트리온도 6% 정도 치고 올라갑니다. 하이브가 3% 플러스로 시작해서 34만 원, 그 밑에는 아모레퍼시픽이 2.7% 플러스로 시작해서 12만 2,800원. 밑에 보면 방산주도 있고요. LIG 넥스원도 2.5%, 밑에 APR, 요런 크래프톤 뭐 요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하나 있고, 또 게임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 요런 종목 하나 또 있고, 그리고 화장품
APR,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삼성전자 1% 정도 올라서 또다시 신고가고요. 12만 2천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도 1% 상승이고요. 65만 9천 원. 66만 2천 원까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딱 버텨주고 나머지 종목들 저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방중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게임주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파마리서치가 오늘 8% 올라가서 가장 강하고요. 그 밑에는 원택도 있고 고영, 클래시스, 셀트리온 제약, HLB,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네, 뭐 일단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피어 같은 스피어와 이제 HVM 요 두 가지가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관련돼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갭상승을 크게 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오늘 좀 리포트 바를 받는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12월의 수출입 데이터도 그렇고 25년 전체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도 나왔는데 워낙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는 아마 리니지 클래식 관련된 사전 예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너무 이렇게 막 업데이트 많이 돼서 과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과거의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그 클래식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반에 이제 이 SDI나 LG에너솔루션 같은 게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나왔어요. 그리고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13만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잡혀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전기차 쪽이 좀 부진하고 하이브리드 쪽이 워낙 치고 나가니까 네. 결국엔 지금 리튬이 올라가더라도 전기차가 회복이 안 되면 ESS로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시차가 좀 존재하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쉴 수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좋네요. 알테오젠, 뭐 HLB, 삼천단제약, 그런 쪽 좋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피부 미용 의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랑 HVM 움직이면 뭐 세트레가이부터 시작해서 위성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싹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이제 뭐 계속 핫한 종목군들은 좀 이벤트가 생기는데 뭐 휴림 로봇 사면 이런 종목군들 차트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CS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또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젠슨왕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과 산업군들도 지금 초반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도가 지금 10%도 급등이 나오는데 오호.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대감이 많이 붙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현대 쪽과 연결고리가 있거나 또 이제 CS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6% 이상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이 또 미국 공장을 인수 완료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7천억 원 가까이 된 규모의 CMO를 돌입한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5개월 만에 딜 클로징, 릴리 바이오 의약품 생산, CDMO 사업 본격화. 요것도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 2차 전지 쪽은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뤄진 것도 많고 뭐 저기 그 공장 같은 것도 SK 이노베이션 그쪽도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반도체는 그거 말고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4분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더 중요한 건 1분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4분기 한 4-50% 올랐는데 1분기는 그만큼 또 오릅니다. 네. 아마 4분기 실적이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엔터는 세네요. 그래도 그나마 센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엔터, 아까 말한 화장품 이런 정도고 나머지 쪽에서는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조선하고 방사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고 네. 그 변압기도 조금은 좀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그 다음에
그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그다음에 CES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보자. 다음 주까지는 이런 심사가 먼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뭐 뛰지는 않고 있죠. 1,440 정도니까 이 정도 안정이면은 뭐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아서 전 이 흐름이 특별히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달러당 1,439원 70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채팅창에서 짚어주셨지만 코스피가 또 역사적 신고가 새해 2026년 첫 거래일을 신고가로 시작을 합니다. 4,238.63 장중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장중에 신고가를 찍고 지금 살짝 상승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좀 팔고 있네요. 예, 요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이 오늘도 1,000억 이렇게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약간 뭐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있고 순환매가 나왔을 때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좀 이슈나 테마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할 거냐, 뭐 그걸 좀 명확하게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뭐 연료전지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작은 기업들 뭐 이제 제주 반도체나 이런 소부장단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또 위성과 로봇 관련된 부분, 또 연료전지까지 움직이니까 약간 이제 반도체 계열은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이제 CM에서 두 차례 증거금을 올리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가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한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되게 많고, 사실 지난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데이터가 거의 일주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기회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계속 올라감에 있어서 변압기나 뭐 전선 인프라를 안 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좀 근데 게임주들도 조금 변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데브 시스터즈나 뭐 NC소프트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에서 뭔가 약간 좀 기회를 보려는 것도 있고요. 또 날씨가 추우니까 진단키트 쪽도 움직이네요. 그 이제 수젠텍이나 뭐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또 감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약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에 요번 주 수요일에도 휴일이 있어 좀 헷갈리는데, 수요일에도 컨텐츠 쪽들도 움직이는데 지금 컨텐츠도 움직여요. 근데 이 지금 각가지가 많이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돈을 한번 넣으면 넣었다 뺐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연속성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쪽들로 세팅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셀트리는 8.5%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예, 확실히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호재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빵빵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슈가 있는 쪽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그 리포트 파일이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작년 연말까지 주가가 우리가 채워가면서 목표 주가 괴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럴 때 센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공장 완성 애퀴지션 하는 게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 그 10월인가 11월인가 한 번 오를 때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있는 주식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의미 있게 가려면은 아마 오늘 20만 원을 뚫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몇 번 한 서너 차례 하면서 이 뉴스 비슷한 뉴스 뭐 이번엔 좀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다르겠습니다만 못 들으면은 이거 다시 또 이게 쉴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한 2년 동안 쉬신 분들이 이 실현하기 딱 그 시점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 붙이시는 분은 이게 눌리는지 가는지 보시고 그 리포트 보시고 새로운 게 있는지. 아까 그 공장 하는 거는 원래부터 3개월, 6개월에 나온 얘기거든. 그때도 목표 주가는 25만 원 했고 이번에도 똑같다고. 근데 다른 게 있다면은 분명히 20만 원 뚫고 갈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손바뀜 해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초치는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리포트 보시고 침착히 보신 다음에 최고가 20만 3천 원입니다.
가장 최근가로 봤을 때는 21년도 34만 원 바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리포트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그 저기 뭐 방중 하잖아요. 근데 또 중국은 또 딴소리도 해요. 이제 우리 대만 얘기 좀 해야 돼. 너는 저기 일본처럼 그따위 하면 안 되라고 초치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지금 아까 제가 잘 나가고 있어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하원의원 상원의원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데이터 센터 우리 질 데 없다. 다시요. 데이터 센터 질 곳 없다. 미국 정치권에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무슨 기사가 좀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전기가 오르니까 이거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뭐 원래 민주당의 샌더스라는 그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고 네. 공화당에서도 자기 표가 잃을 것 같으니까 여기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속도에 대한 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잡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켠에 보시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분위기 맞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8%, 1%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어주고, 물론 그 밑에 이제 2차 전지주에 계속된 하락이나 뭐 조선주, 그리고 오늘 또 변압기 뭐 요런 종목들이 조금 죽쓰는 거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 뭐 엔터나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 조금 메꿔주는 것 같아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 금요일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1월 첫 거래일의 특수성, 이런 거를 좀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닥 쪽에 좀 단기적인 종목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추가적으로 뭐 있을까요? 네, 뭐 대북주 쪽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 그걸 만나서 얘기하는 그 키워드 안에는 대북 대화도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 큰 폭으로 치고 나가진 않고요. 일단 초반에는 엔터랑 화장품 이런 쪽이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센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관련된 그런 대북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도 변화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북주들도 조금 관심 종목에 같이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랑도 엮을 수 있죠. 왜냐면 정부가 그 대북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중소형 건설이라든지 출산이 많이 갔다면 이제 또 그런 쪽으로도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로봇 쪽들이 조금 더 세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만도라든지 고영 같은 종목군들, 또 이제 뭐 SPG, SBB테크, 뭐 뉴로메카 이런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조금씩 더 세지는 걸 보면은 좀 붙을 것 같아요. 이 중국 관련된 쪽이랑 분명 이제 로봇이랑 반도체 쪽이랑 한번 붙어서 수급 전쟁을 하겠죠. 왜냐면은 거래가 많이 터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래가 별로 안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좀 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고, 또 미니 나스닥의 흐름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쏠리게 된다면 그 핑퐁은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는 오늘 2차 전지가 좀 발목을 잡고요. 예. 2차 전지 쪽, 그리고 건설 쪽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증권 쪽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2%, 뭐 신영, 한화, 교보 요런 애들 한 1, 2% 떨어지면서 요런 애들도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요. 뭐 근데 지수 신고가에 뭐 증권 살짝 쉬네요.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건설은 요거 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뭐 발표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 요번 올랐죠. 주랑 연말까지 계속 땡땡 건설들 막 움직였잖아요. 네. 아, 그래서 건설이 좀 네, 미리 많이 올랐어. 올랐어가지고 약간 차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계속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알겠습니다. 공급을 놓치면 집값 못 잡는다. 정부 주택 공급 추진본부 본격 가동. 뭐 이런 의견이 있네요. 기사가 부지 발굴부터 택지 조성, 정비 사업까지 기획, 실행, 관리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네, 그런 기사도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건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엔터. 김장현 본부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2차 전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 2차 전지 사고 싶어요. 아, 이스 그래? 스페셜티 케미컬 사고 싶어요. 그건 좀 다른 케이스고. 그건 나쁘지 않은 케이스고. 아, 그래요? 지금 나온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그 뭐지? 제 3차 세 번째 배터리 공장 그거를 확장하려는 걸 미뤘다, 지연됐다.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SKC는 이 응급제야, 양극제야. 그거 계획을 철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니까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괜찮고요. 우리 그 반도체 오늘도 의외이긴 하지만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 그 국산화율을 결국 100% 하려고 하는데 1차 목표는 50%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 주식은 괜찮네요. PSK 2%, 주성 2%, 유진테크 2%, 다 2%씩 다 올라요. 예, 뭐 한미반도체가 오르는 거는 또 삼성하이닉스 같이 가는 거니까 올라가고 그 반도체가 이제 조금 늦게 발동 걸린 주식까지 합해서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 많이 하는데 다른 데서도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조 130조 하는데 언제 투자를 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양면성 있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더럽게 많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투자를 더럽게 많이 할 것 같아. 이게 옛날 같으면 같이 봤는데 거의 타이밍 없이 이번에는 투자는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이익은 챙기고 좀 이런 기간의 괴리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장비주가 빨리 못 간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실적이 1월 말에 나오고 1분기 실적까지 한 차에 높이면은 그러면 장비 쪽에 못 눌렸던 그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아마 가질 가능성도 일부 종목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인지 한 1월 말까지 기다려야 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하이닉스는 지금을 최대한 향유하고 싶은데 근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을 50% 올려갖고 마진이 70% 80% 나오면은 고객한테 부면을 받기 때문에 야 새끼 만들어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이런 압력을 줄 거거든요. 그게 아마 1분기, 2분기 넘어갈 때 네. 삼성하이닉스가 고객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캐펙스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월 초부터인지 좀 몇 개월 지나야 될지 그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미국, 중국 쪽의 장비 그거 이슈 때문에 조금 어떨까 싶었는데 초반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SK 홀딩스 6% 넘게 또 달리고 있고요. ISC도 한 6.5%, 주성도 한 3% 이렇게 가고 있고 테크윙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자, 10시 10분이어가지고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료를 좀 하실래요? 아니면은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더 근데 지금 시간은 사실 자료보다는 이 시장 보는 게 그래요? 훨씬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일단은 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3%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고요. 일단 방산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물론 이제 지난주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폴란드 쪽에서 뭐 대규모 수주를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쪽도 수주나 넘버로 봤을 땐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주가가 꽤 눌렸었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턴하면 또 한번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눌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많이 눌렸다가 지금 약간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으로 뭔가 나쁘지 않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원달러 환율은 조금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1441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프로그램이나 사실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선물이 조금 변화가 좀 크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선물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금투가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선물이 많이 사면 해지용으로 금투가 계속 사줘야 돼요. 근데 많이 던졌기 때문에 단기 괴리에 따른 한번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핫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죠.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거에서도 뭔가 특정한 종목이나 산업이 막 이 매도량을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 지난달 같은 경우 특히나 지지난달에는 채권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롤백이 되면은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좀 매도가 커지면 삼성하이닉스 집중으로 좀 때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반도체가 조금 약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차익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이에 또 1%가 빠졌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눌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가 확실히 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셀트리온을 트리거로 해서 만약에 이제 요번에 또 모처럼 뭐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다가 금리 인하로 해서 바이오 쪽이 좋다 이래버리면 아마 이제 바이오 쪽 일부와 또 신약 쪽 그리고 비만 쪽 요쪽이 또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세지고 있는 게 이 위성 쪽이 세져요. 이거 아침부터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와서 제 주목을 했었는데 네. 뭐 스피어나 뭐 스트랙 아이 같은 경우 원래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스피어가 올라가면서 따라가니까 이게 하나의 좀 대장주가 세지면 나머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 꼭지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은 외국인이 오늘 꽤 많이 파네요. 한 3천억 가까이 지금 초반에 20분에 팔고 있고, 기관도 1,352억 이렇게 좀 팔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살짝 플러스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현물은 그렇습니다. 요것도 수급 분석 짧게만 해주시면. 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렸네. 네네네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이제 장 마감까지의 전략 얼추 말씀을 디램 해주시고.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아주 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4분기에 가격이 보통 뭐 40%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0% 아니 50%까지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1월 달 1분기 계약 가이던스로 회사 측이 삼성하이닉스가 요청한 거 합의한 거 아니고, 그거는 4분기 가격 상승 서버용입니다. 더 높은 60% 이상을 부르고 있어요. 지난 분기에 50% 올랐는데 야 우리 가격 올라가 60% 이상 받아줘, 아니면 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면 마진이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종목은 한 70% 후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1분기 숫자가 엄청. 그런데 문제는 캐파가 많은 것이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다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삼성이 이게 캐파가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세겠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1분기도 그 올라가는 폭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점은 뭐냐면 삼성전자한테 완벽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마감까지의 전략 들어보자면. 네, 뭐 오늘 이슈가 워낙 많아서 이런 날은 아마 이제 주고받고 하겠죠. 이제 좀 대형주가 살짝 약해지면 좀 테마성 재료들로 수급이 좀 더 가겠죠. 왜냐면 대형주 좀 빠지나?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좀 재미 볼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확실히 오늘 로봇주들도 좀 점점 강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좀 국내적으로 핫한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을 계속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정말 명확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쪽들이 있는 쪽들로 결국엔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하루 만에 당일 수익률로만 보는 게 아니라서 한 일주일, 뭐 2주일 정도 봤을 때 결국엔 돈이 어디로 다시 연어처럼 돌아올까? 네. 그 돈의 플로우를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주도주 매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지수 많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주도주 매매 안 한 사람들 돈 많이 못 벌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플로우가 비슷하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실적 발표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넘버가 너무 잘 나와버려요.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도 다 쏠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뭐 빠르게 이제 기민하게 닌자처럼 움직이실 수 있으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전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개장 초반 코스피가 4,231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4,239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시원하게 또 쓰면서 초반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우리 가족 다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드림 투어인데요. 작년에 단 한 번만 진행이 됐고 올해도 이제 자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드림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투어를 원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뉴욕 보스턴으로 향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중국 상해로 향하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하고 뉴욕 이쪽 가는 거는 하버드, MIT 뭐 등등등등 해서 아이비리그 7개 대학교 재학생 선배들과 모두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해 중국 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상위 대학 복단대와 상해교통대 재학생 선배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상해에서만 즐길 수 있는 화려한 관광들도 함께 하면서 관광도 하고 또 우리 아이 꿈도 심어주고 글로벌 드림 투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651-5870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링크도 있으니까 더보기에서 링크 찾아보시고 요것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은 뒤에 아침엔 투자팀에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금방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주말 네. 네. 일단 클로징 벨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때 3시 20분 클로징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